오늘 누가 먼저 무너질까요? 돈에 기대 선 사람일까요? 사람에 기대 살던 사람일까요?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그 말이 허풍이 아니었다는 걸 모두가 곧 알게 되더라고요. 김대식은 병원 검사를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려 했었는데요. 의사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 순간부터 김대식의 마음속에는 묵직한 그림자가 깔렸습니다. 김대식은 치킨집 사장으로 버텨왔고 대운빌딩 1층 월세에 허덕이며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웃음 뒤에 쌓인 스트레스와 과로가 숫자로 찍혀 나왔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깊게 찔렀습니다. 간 수치가 높다니 뭐 쉬면 되죠. 이렇게 툭 던졌지만 말끝의 떨림은 본인도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한무철은 분노로 꽉 막힌 사람처럼 굴었는데요. 대운빌딩 명의를 되찾아야 한다는 집착이 눈빛에 고여 있었습니다. 최규태, 감방에나 쳐넣고 나면 다음은 너다. 김대식에게 내뱉은 그 말이 스스로에게도 독이 됐던 것 같았어요. 악착같이 돈을 움켜쥐며 살아온 세월, 한무철은 그걸 정답이라고 믿어왔는데요. 김대식의 병원 소식이 귓가에 스쳐 지나가도 처음엔 마음이 꿈쩍 않더라고요. 아프든 말든 돈부터 돌려놓고 얘기하라.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던 밤, 이미자의 눈물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미자는 당신, 그동안 돈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요. 지금은 우리 사람이 무너지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미자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부잣집 외동딸이 사랑으로 택한 남자, 그 남자가 돈만 남긴 채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자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최규태는 도망 중이었는데요. 막다른 골목에서 떠오르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아들 민용뿐이었습니다. 40 넘어 얻은 늦둥이의 등록금, 미래, 체면 그 모든 이유가 자신을 무릎 꿇게 만들었고 그 무릎 꿇음이 누군가의 삶을 부수는데 쓰였다는 걸 최규태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민용이에게 새엄마라도 만들어줘야 그렇게 말하며 버텼지만 그 말은 점점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밤마다 떠오르는 건 대운빌딩 이중 계약서에 찍힌 잉크 자국과 그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의 얼굴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황금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규태 오빠, 어디에요? 숨지 말고 들어와요. 나도, 오빠도 다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황금옥은 과거를 꿰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는데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소환장이었습니다. 지금 와도 늦지 않았어요. 민용이 얘기 제대로 끝내봐요. 황금옥의 낮고 단단한 말투는 최규태의 마음 한가운데로 파고들었습니다. 김대식은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뜬 이름은 이혜숙이었는데요. 받지 않았습니다. 이혜숙은 늘 강했고 미자에게 이겨야만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젊은 날 미자가 짝사랑했던 대식을 이겨냈다는 승리감이 혜숙의 자존심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자존심이 가시가 되어 대식의 어깨를 찌르더라고요. 이혜숙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자한테 지고 싶지 않은데요. 아픈 남편 앞에서마저 내가 또 경쟁을 해야 하냐고요. 그러면서도 병원비 걱정에 지갑을 뒤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존심과 사랑, 그 사이에서 이혜숙은 서툴고 솔직했습니다. 김미지는 병원에 뛰어오며 남편의 실업 소식을 또다시 들고 왔습니다. 엄마, 또 조금만 도와줘요. 애들 학원비가 김미진의 말은 간절했는데요. 곧이어 들이닥친 박복자는 이미 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위가 또 실업이면 이건 뭐 대놓고 우리 집을 봉으로 아는 건가요? 근데 말이죠. 며느리가 돈을 벌면 그게 누구 덕이에요? 남편 덕이지. 박복자의 목소리는 크고 말끝은 얄밉게 휘었습니다. 김미지는 이를 악물고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아버지가 먼저예요. 제발요. 그때였어요. 복도의 끝에서 김석진이 걸어왔습니다. 김석진의 표정은 결심과 흔들림이 뒤섞여 있었는데요. 팜투마켓 사업을 확장할 중요한 미팅이 바로 내일이었거든요. 김석진은 김대식의 장남으로
늘 부모의 고생을 끝내주고 싶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부터 살리고요. 사업은 제가 밤새 준비하겠습니다. 김석진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은 책임감의 무게로 눌려 있었습니다. 한편 부뚜막에서는 김아진과 바쁘게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현대판 장금이라 불릴 정도의 미각은 위기 앞에서 더 빛나더라고요. 그런데요, 김현지가 가장 싫어하던 부류인 한태아가 다시 눈앞을 어슬렁거렸습니다. 한태아는 무철의 장남으로 일확천금의 꿈을 줬다 지갑도 마음도 자주 텅 비워왔던 사람이었는데요. 돈만만 알던 이 청년이 땀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무게 있게 품게 된 곳이 바로 부뚜막이었습니다. 김현지는 쏘아붙였습니다. 여긴 놀다 가는 데 아니고요. 제대로 칼질부터 배워요. 한태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돈 벌어보려고요. 이번엔요, 제대로요. 그 말에 김현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말투는 어딘가 억지였지만 눈빛은 단단했거든요. 최진태 사장이 둘을 번갈아 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태하야, 손에 굳은 살이 아직 없네. 오늘부터 하루에 양파 3상자. 울지 말고. 농담처럼 던진 말 뒤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최진태는 규태의 동생이었고 태하의 선배였습니다. 누구보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황금옥은 이미자를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질긴 인연, 그 인연이 이제는 실타래처럼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요. 황금옥은 조용히 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미자 언니, 이중계약서 사본이에요. 나도 더는 이걸 들고 버틸 수가 없어서요. 이미자는 봉투를 열며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엔 과거의 날짜와 현재의 탐욕이 뒤엉켜 있었어요. 금옥아, 내가 이걸 왜 들고 있었니? 황금옥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다 알고 싶었어요. 누구에게 빚이 있고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 언니, 나도 이 동네에서 컸잖아요. 더 늦기 전에 끝내요. 이미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사랑해서 선택했던 남편의 길이 누구를 어디로 데려왔는지 이제야 선명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김대식은 재검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간 수치 상승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권했고 김대식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사실은 담담이 아니라 버팀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장사해도 되겠죠? 의사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검사 결과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말은 최후 통첩처럼 들렸습니다. 김대식은 복도를 걸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버텨왔지? 무철한테도 세상한테도 나한테도. 그러다 문득 떠오른 건 대운빌딩 1층의 치킨집 간판을 처음 달던 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그 자리, 친구들과 삼총사로 뛰놀던 그 터. 그때는 모두가 웃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고 있더라고요. 한무철은 낮게 자책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 난 여기까지 이 악물고 왔어. 그러면서도 이미자의 눈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미자는 더 이상 을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의 그림자에서 빠져나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철 씨, 나도 배웠어요. 세상이 돈만으로 도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미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균형이 있었습니다. 한무철은 이번만큼은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규태를 찾는 이유가 복수 때문인지, 정예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명예 때문인지 스스로도 헷갈렸지만요. 그 시각, 최규태는 민용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아빠, 어디야? 그 질문이 두려웠습니다. 민용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은 늘 다른 길로 그를 떠밀었거든요. 그런 최규태 앞에 황금옥이 나타났습니다. 도망 그만해요. 민용이한테 거짓말하는 아빠로 살고 싶지 않죠. 최규태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를 용서할 사람 없겠지. 황금옥은 말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늦었어도 돌려놓을 수 있는 것부터 돌려놓으면 돼요. 부뚜막에서는 작은 기적이 준비되고 있었는데요. 김현진은 김대식을 위해 간에 부담이 덜한 음식을 연구했습니다. 소금과 기름을 아끼며도 맛을 잃지 않는 레시피, 재료 본연의 달큰함을 살리는 조리법, 김현진은 장금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수십 번 맛을 보고 또 보더라고요. 한태아는 그 옆에서 묵묵히 칼질을 배웠습니다. 억지 웃음 대신 집중, 농담 대신 손끝의 정확함. 태아 씨, 오늘은 양파가 울게 하지 말고요. 본인이 우지 말아요. 김현지가 던진 농담에 한태아는 처음으로 제대로 웃었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우지 않을게요. 그 웃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속 어디선가 오래된 불씨가 작게 살아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김석진은 사업 미팅 일정을 조정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요. 김석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겐 지금 가족이 먼저입니다.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팜투마켓으로 부모의 삶을 바꿔주겠다는 다짐이 정작 부모의 곁에 있어야 할 순간을 빼앗지 않도록 하는 일. 성장은 선택의 연속이었고 선택에는 늘 대가가 따랐습니다. 김석진은 그 대가를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같이 밥 먹어요. 제가 준비할게요. 이 한마디가 오히려 김대식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미가 대운빌딩 앞에 나타났습니다. 악덕 건물주를 일생일대 위기에 빠뜨리는 인물, 장미는 계획보다 더 늦게 찾아왔지만 더 단단한 증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무철 씨, 돈으로 산 약속은 돈으로도 못 지켜요. 이제는 사람으로 갚아봐요. 장미의 말 한마디가 묘하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한무철은 그동안 장미를 적으로만 봤었는데요. 정작 그가 지키지 못한 것은 건물의 명의보다 오래된 약속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삼총사, 김대식과 최규태와 함께했던 그 약속 말이죠. 우린 서로의 등을 지켜준다. 그 약속을 깨뜨린 건 돈이었고 그 돈의 끝에서 지금 모두가 헤매고 있었습니다. 황금옥은 이미자와 상의의 이중계약서 사본과 관련 증언을 정리했습니다. 법과 시간,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는데요. 황금옥은 알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느리게 오지만 한 번 도착하면 누구도 외면하기 어렵다는 걸요. 언니, 이건 우리 모두의 빚이에요. 끝내요. 이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내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이미자의 눈빛에는 오래된 슬픔과 새로운 용기가 함께 비치고 있었습니다. 결과 통보일, 김대식은 진료실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해숙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대식 씨, 내가 이기고 지고 따지던 거 오늘은 다 내려놓을게요. 우리 같이 듣자고요. 문이 열리고 의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확정적인 병명이 아닌 하지만 가볍지 않은 경고. 생활을 바꾸고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김대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환호성이 났습니다. 김현지가 들고 온 간편식 도시락과 한태아가 직접 썬 채소가 보기 좋게 담겨 있었거든요. 김석진은 아버지, 이건 우리가 만든 첫 번째 약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약이지 가족이 만든 밥이었고 그 밥은 누구보다 든든했습니다. 한무철은 그 소식을 들으며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까 돌아설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김대식은 눈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얽혔는데요. 예전처럼 불꽃이 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오래전 함께 웃던 소년들의 잔상이 스쳤습니다. 한무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시가 미안하다. 그 말은 돌로 쌓은 성벽에서 처음 떨어져 나간 돌멩이처럼 어색하고도 진실했습니다. 김대식은 긴 한숨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철아, 나도 완벽하진 않다.
다만 우릴 더 망치지 말자. 그 순간 황금옥이 건넨 서류 뭉치가 무철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내가 먼저 봐. 그리고 선택해. 무철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생전 처음으로 돈보다 무거운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뭘 지키고 싶지? 밤이 깊어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완벽한 화해도 단칼의 단죄도 없었는데요.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들이 실감났습니다. 김미진은 박복자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방식으로 버텨볼게요. 제 돈은 제 선택으로 쓰겠습니다. 박복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큰 소리에 빈틈으로 들어온 건 며느리의 단단한 목소리였거든요. 그래, 그럼 애들 숙제나 봐라. 그게 박복자의 방식이었습니다. 서툴고 우회적이지만 인정의 시작이었죠. 부뚜막에서는 한태아가 손가락에 작은 굳은 살을 발견했습니다. 현지 씨, 이거 드디어 생겼네요. 김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요, 쉬운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네요. 한태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감각, 땀으로만 얻을 수 있는 자존감. 그걸 그는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최진태는 태아의 등을 툭 치며 말했죠. 내일은 양파 내 상자다. 그리고 사람이 돈보다 먼저라는 건 여기선 룰이야. 그리고 어딘가에서 장미가 또 다른 봉투를 봉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약속. 장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한무철은 대운빌딩 앞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명예, 돈, 체면 그 모든 것 위에 사람을 올려둘 수 있을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는데요. 적어도 오늘만큼은 김대식의 걸음을 천천히 따라 걷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래 잊고 있던 한 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등을 지켜준다. 그 약속이 다시 유효해질 수 있을까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불확실함이 이번에는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화해문은 이렇게 열릴 겁니다. 김대식의 치료 계획이 가족의 일상을 바꾸고 김석진의 사업은 새로운 방식으로 궤도를 잡겠죠. 김미진은 독립적 선택을 시작하고 박복자는 그 변화를 보며 본인 방식대로 한 걸음 물러섭니다. 한태아는 부뚜막의 땀에서 사람의 온기를 배우고 김현지는 그 옆에서 조금 덜 날카로운 말투로 조금 더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지켜봅니다. 최규태는 민용 앞에 서기 위해 돌아오고 황금옥은 과거의 비밀을 더 이상 개인의 무기로 쓰지 않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이미자는 한무철 옆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의 인내보다는 존중이라는 이름의 균형을 택하겠죠. 그리고 장미는 마지막 남은 한 장의 카드를 손끝으로 넘기며 가장 아픈 곳이지만 가장 필요한 진실을 꺼내놓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질문은 처음에 그것과 같지만 결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먼저 무너질까요? 가 아니라 누가 먼저 손을 내밀까요? 이제 그 답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정하겠죠. 그리고 그 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무너지는 건 성벽이고 붙잡히는 건 사람이라는 것을요.